70세가 넘으면 인생이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학원비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만 다 키우자. 퇴직하면 숨 좀 돌리자. 70쯤 되면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그 말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어떤 분은 40년을 견뎠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게 책임이고, 그게 부모이고,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70이 되고 나니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일도 줄었고, 만날 사람도 줄었고, 바쁘게 뛰어다닐 일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이 길어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가장 먼저 흔드는 건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혈압이 오르내리고 병원 예약 날짜가 달력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을 설치게 만드는 건 통증이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통장 속 숫자. 큰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 단위도 아닙니다. 그저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식비, 그리고 예고 없이 생기는 지출. 젊을 때는 돈을 벌지 못하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불안합니다. 이 차이가 70 이후 인생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무너지고 적게 가진 사람도 버텨냅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 방식의 차이가 노후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겁을 주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70세 이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지금 남 얘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0세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가장 길고 조용한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70세 이후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 반대편 이야기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세 이후 현실. 70세 이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신문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인생 이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떠집니다. 출근은 없습니다. 급하게 준비할 일도 없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서 불안합니다. 조용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수입은 멈췄고 지출은 열려 있다. 70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수입 구조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혹은 작은 개인연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오르고, 전기요금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르는 건 지출뿐입니다. 이 구조가 마음을 조금씩 조입니다. 이 예상보다 오래 사는 시대, 예전에는 70이면 충분히 산 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80은 기본이고 90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생활비가 10년, 20년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오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 돈으로 얼마나 갈까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노후는 낭만이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감정을 바꿉니다. 산병원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70 이후 병원은 예외가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 치료, 치과 치료. 한 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반복입니다. 병원비는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언제 커질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 입원, 장기 치료. 이 모름이 가장 큰 불안입니다. 사자식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들 다 컸으니 됐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독립해도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거나 대출이 막히거나 손주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부모입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순간 내 계산이 흔들립니다. 이 감정의 줄다리기가 노후를 지치게 합니다. 옷 통장을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 예전에는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번 달 얼마나 빠졌는지, 다음 달은 괜찮을지. 통장 앱을 열어보는 순간 가슴이 아주 조금 조여옵니다. 이 감각이 반복되면 삶이 계산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행도 계산, 외식도 계산, 모임도 계산. 즐거움보다 지출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70 이후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6. 가장 위험한 말. 70 이후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 말은 위로 같지만 사실은 미루기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준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70 이후는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 건강과 의료비의 흐름, 자식과의 관계의 흐름. 이 흐름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70세 이후 현실은 비극이 아닙니다. 다만 정직합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고 지출은 열려 있고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인정하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짐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는 날, 자식에게 연락이 오는 날, 부부가 돈 문제로 다투는 날. 그 장면 속에서 공통점을 찾겠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무너지는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0이 되어서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파산해서도 아닙니다. 무너짐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대부분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1. 병원비 고지서를 받는 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 나이면 다들 한두 군데는 아프지. 치료하면 괜찮겠지. 검사 한 번, 주사 한 번, 약 처방 한 번.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생각이 스칩니다. 생각보다 비싸네.
처음엔 한 번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병원을 갑니다. 재검, 경과 확인, 추가 검사. 병원비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됩니다.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몇 달만 더 가면 어떡하지? 보험이 있어도 계속 나가네. 이 질문이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 자식에게 전화가 오는 날, 전화벨이 울립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지만 어딘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한 문장이 부모의 심장을 조입니다. 사업이 어렵다, 대출이 막혔다, 잠깐만 도와달라.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거절하면 미안하고 도와주면 불안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지갑을 엽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너희가 먼저다. 그날은 뿌듯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통장을 다시 열어봅니다. 이 돈 빠지면 내가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순간 부모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삽니다. 겉으로는 든든한 어른, 속으로는 계산하는 노인. 이 이중 감정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3배우자와 돈 이야기로 싸우는 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불안 때문에 싸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줬어? 왜 미리 준비 안 했어? 왜 말을 안 했어? 말은 돈 이야기지만 속은 두려움입니다. 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한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집 안 공기가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노년 부부를 가장 깊게 흔듭니다. 사통장을 보는 밤. 이 장면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입니다. 거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켭니다. 은행 앱을 열고 잔고를 봅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그 순간 잔고는 돈이 아니라 남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정이 깊어지면 삶이 위축됩니다. 만남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룹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이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 진짜 공통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진짜 공통점은 돈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모르는 상태. 모르면 상상이 커집니다. 상상이 커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절약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하며 써버리거나 고수익 광고에 혹하거나 사기 문자에 흔들리거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통장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균열을 알면 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균열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70세 이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하고 말하는 그 지점들입니다. 가장 큰 후회 5가지. 사람은 실패보다 후회에 더 오래 머뭅니다. 70이 넘으면 돈이 부족한 것보다 그때 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때 누가 말려줬더라면, 이제 70세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 5가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자식에게 줬다. 부모는 늘 한 발 먼저 줍니다. 집을 줄 때도, 목돈을 줄 때도, 보험을 해지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가 잘 되면 됐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줄 때 내 노후 계산은 멈췄습니다.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통장을 다시 열어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조금만 늦게 줄 걸. 조금만 나를 먼저 챙길 걸. 사랑은 후회하지 않지만 준비 없이 준 선택은 후회로 남습니다. 이 연금만 믿었다. 젊을 때는 연금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매달 나오니까 괜찮겠지. 기초연금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큽니다. 연금은 기본이지 충분히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추가 흐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수입원 하나, 취미를 활용한 수익 하나, 가벼운 일거리 하나. 그걸 너무 늦게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멈췄던 시간에 흐름을 만들었더라면 이게 2번째 후회입니다. 3. 건강을 과신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우리 집안은 장수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70 이후 건강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힘들고 건강을 과신하면 의료비 대비도 미뤄집니다. 보험 점검을 미루고 비상금 준비를 미루고 검진을 미룹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보다 큰 비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말,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건강은 자신감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준비로 지켜집니다. 이걸 늦게 깨닫는 게 3번째 후회입니다. 사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미뤘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나중에 말하자. 그런데 나중에는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장 구조를 한 사람만 알고 다른 한 사람은 막연히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묻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미리 상의 안 했어? 돈은 숫자지만 신뢰와 연결됩니다. 노년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이게 4번째 후회입니다. 5.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다. 막연히 괜찮겠지.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70 이후는 감으로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보는 시기입니다. 생활비 구조를 모르고 지출 흐름을 모르면 불안이 커집니다.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생깁니다. 왜 그때 한 번만 써봤을까? 이게 5번째 후회입니다. 공통점. 5가지 후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미뤘던 것입니다. 경계를 미뤘고, 점검을 미뤘고, 대화를 미뤘고, 계산을 미뤘습니다. 미룬 시간만큼 불안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늦은 사람은 후회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금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 70세 이후에도 표정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수백만 원씩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안다. 준비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고정 지출을 정확히 압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막연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점검하고 체면 소비를 멈춥니다. 젊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70 이후 이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는 체면보다 안정이다. 이 한 문장이 지출 구조를 바꿉니다. 지출이 단순해지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이 자식과 돈의 경계를 세웠다. 사랑을 끄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 겁니다. 준비한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돕겠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부모가 함께 무너지면 두 세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경계를 세운 부모는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돈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돈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삼작은 수입 흐름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취미를 활용한 판매, 강의, 경험 나눔, 간단한 아르바이트. 한 달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본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 감각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연금 위에 작은 흐름 하나를 얹어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공포가 아니라 계획으로 다룬다. 아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혹시를 대비하자. 보험을 점검하고 비상금을 따로 두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병원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산해봤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돈 이야기를 한다. 돈 이야기를 하면 싸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부부는 정기적으로 통장을 함께 봅니다. 이건 줄일 수 있겠네. 이건 잘했네. 이건 조심하자. 돈 대화는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동행의 확인입니다. 노년 부부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숫자를 함께 보는 순간입니다. 혼자 관리하면 불안이 커지고 함께 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통점 하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의 공통점은 특별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출 점검을 미루지 않았고, 경계 설정을 미루지 않았고, 대화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70 이후는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한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준비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돈에만 두지 않습니다. 돈이 줄어도 자기 존재 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다. 나는 통제하고 있다. 이 감각이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다음 마지막에서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늦지 않는 방법, 그리고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첫 행동까지.
늦지 않는 방법.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70 이후 인생은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리하고, 보강하고, 지키는 인생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단해지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대단한 재테크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무너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1월 고정 지출을 정확히 적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은 대부분 계산을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연금 얼마, 기타 수입 얼마, 그리고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평균 병원비. 딱 한 번만 정확히 적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계획이 생깁니다. 이 한 번의 정리가 마음의 절반을 정리합니다. 이 통장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통장이 여러 개 흩어져 있으면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비 통장, 고정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이 정도로만 단순하게 나누십시오.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과소비도 줄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돈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안정을 만듭니다. 삼자식과 돈 경계를 한 번은 정하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 계산을 정확히 모릅니다. 부모가 말해줘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냉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입니다. 4. 의료비 대비를 계획으로 만드십시오.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과 아플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험을 점검하고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설마라는 말은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준비는 공포를 줄입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삶의 선택이 넓어집니다. 5. 작은 수입 흐름을 하나 만드십시오. 이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존감 때문입니다. 한 달 20만 원이라도 내가 벌어본 돈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내 경험을 나누는 일, 작은 재능을 쓰는 일. 노후는 멈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속도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멈추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금까지 모든 방법의 핵심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 주. 70 이후 인생은 길게 보면 20년입니다. 20년이면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늦는 겁니다. 마무리 메시지. 70세 이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방식이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70세 이후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을 한번 열어보는 것,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어보는 것, 배우자와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